리모컨은 왜요? 알찬 방법 요령 첫 번째, 바로 예약 기능입니다. 외출할 때는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텔레비전을 켜놓는 것이 좋은데요. 집을 비우는 동안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도록 예약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 방법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이랍니다. 요즘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CCTV, 요거 하나 있었으면 싶었지만 비싼 가격과 까다로운 관리 때문에 설치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이 모형 CCTV를 설치해보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5,000원에서 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데요. 실제 CCTV의 절반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모형 CCTV를 달고 CCTV 녹화 중 스티커까지 붙이면 방법 효과 2배. 보고드립니다. 우리 집 방법 이상무. 도둑이 가스배관이나 베란다를 타고 들어올 경우 창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문은 꼭 잠그세요. 현관문에 우유 투입구를 통해 문을 열고 침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유 투입구는 가능한 완전히 폐쇄하거나 단단히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입니다. 네. 최근 택배나 검침원 등 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부가 간다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택배입니다. 과연 주부님은 촬영팀에게 문을 열어줄까요? 아니, 택배라 그러길래 택배 온 줄 알고 문 열어드렸는데. 주부님, 이제부터는 문을 열기 전에 항상 도어 체인을 걸고 문을 여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직분에 맞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등장 밑이 어둡다. 생활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방법 요령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들이라는 사실 이제 아셨죠? 주부가 간다가 추천한 방법 요령으로 우리 집 이제 안전하게 지키자고요. 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후회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불행하게도 어떤 통계를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랄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아니 50% 도난사고의 50%가 문을 잠그지 않아서 사고가 벌어졌다. 50%가요? 예,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와. 그렇지만 통계 자료니까 믿어야 되겠죠. 예. 저도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오늘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문만 잘 잠그신다면 그런 사고는 50%는 미연에 방지가 되겠죠. 네. 외출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문 잠궜나? 잠궜을 거야. 그렇게 하고서는 일보러 가시는 분들 계신데 혹시라도 조금 미심쩍다 싶으시면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좀 집을 비워야 될 경우가 가끔씩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요. 네네. 그럴 때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빈집 사전 신고제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럴 경우 경찰서에서 집 앞을 수시로 순찰을 해주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요. 예. 또 집안에서는 어떤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은 좀 치워주시는 게 좋고요. 또 깜빡깜빡 다 잊을 수 있는 작은 문까지 다 잠궈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대문에 거주자의 이름이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좀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우선 주차제 주차 구역에 자동차가 계속 비어 있다거나 또 초저녁에 불이 꺼져 있다거나 또 전화기가 자동 응답기나 작동한다면 좀 의심이 될 테니까요.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집 비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방범도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 주부가 간다에서는요, 열쇠의 다양한 종류, 그리고 디지털 도어락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는데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신도순 주부 리포터 그리고 구광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요일 두 번째 코너입니다. 돈이 보이는 특강 기다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참 최근 몇 달 동안 참 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범수 씨도 좀 관심이 가져지던가요? 저는 관심은 뭐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부동산 그 831 대책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 관련 법률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제 주변에서도 이거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종합 부동산 세금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원정훈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이것저것 저희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가 뭐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만 요즘이 부동산 때문에 9시 뉴스에도 보면 항상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게 바로 이 부동산 관련 뉴스고 말들 참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지난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이 거액으로 세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대책들을 많이 마련해서 발표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여지없이 그런 계획들을 반대라도 하듯이 그죠?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강의를 잘 들으면 어떤 해결책,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원정훈 선생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세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범수 씨. 세금이 뭘까요? 세금이요? 예. 세금은 이 국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소득의 이렇게 뭐 자릿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내는 게 아닐까요? 예, 순간 질문에서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세금은 사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금 무조건 내지 말아야 되는 게 세금이래요. 예. 그런데 세금은 사실 이렇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정부가 우리 납세자로부터 이 강제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보상 없이 징수하는 게 세금입니다. 이 개별적인 보상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낸 만큼 이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이 세금을 낸 만큼 내가 정부로부터 일정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있으면 아마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세금을 내고 싶지가 않고 어차피 내야 될 거라면 조금만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부동산 세금은 더구나 이 거액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자칫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돈을 많이 벌어서만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야 될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많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취득할 적에는 가장 중요한 세금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세, 그리고 취득세의 1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등록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세라는 표현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4가지 세금을 합해서 우린 보통 거래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4가지 세금을 다 합하게 되면